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회담에 대해 가지고 신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쪽에서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내게 메신저 역할을 부탁했다. 이렇게 신평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평이 지금 나와가지고 실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한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 측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연락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뭡니까?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측이라고 했을 때 그 측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신평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평 본인이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입니다. 이재명 측에서 자기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게 지금 신평의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영수회담에 관한 뜻을 전달해달라고 자기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때 자기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이재명이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회담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뇌가 약간 정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미쳤냐? 야, 제정신이냐? 이재명이 무슨 뭐 국가를 위해 가지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영수회담한다? 아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저 치워라. 이래야지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평 아저씨 같은 거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감동에 빠지셔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고지고대로 어떻게 했던 겁니까? 대통령 측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나라를 위해 가지고 대통령님과 지금 영수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 측에게 전달을 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야, 이거 혹시 속임수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인데. 그랬더니만 그거를 가지고 또 신평이 열심히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변명을 했대. 이게 지금 신평의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신평의 얘기를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이 혹시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이거 속임수 쓰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조금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재명을 위해서 변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재명 대표 잘 아는데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고 표리부동한 분이 아니고 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용적인 사고방식의 철저한 분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 같은 거 안 쓸 거예요. 라고 자기가 대통령실을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에? 자기가 뭐라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의 대변인인 것처럼 대통령이랑 영수회담을 여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했다. 아니, 이런 얘기가 설령 있었다라고 한들, 실제였다라고 한들 이런 얘기를 왜 입 밖에다가 떠들고 댕기냐고요. 제정신이냐고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 이번에 영수회담을 한 것 자체가 완전히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위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신평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 내가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시켜줬던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이야.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에? 신평 본인의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인 거 아니에요. 신평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자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셀카놀이나 했다. 그래가지고 총선을 졌다라는 식으로 떠벌리고 댕기고 있는데 정작 자기야말로 관종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이름이 기사에 조금 오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뭔가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식의 야 이것 봐봐라 내가 이만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국정의 운영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것까지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그 포지션 하나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댕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게 언제였는데요? 이 얘기를 한 게 언제였는데 영수회담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사실상 이번에 그 영수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진짜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재명을 만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제를 갖다가 무슨 뭐 언론사마다 이거 분석하는 것도 다르던데 하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12개를 제안하기도 하고 13개를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제에 대해 가지고 미리 답을 다 정해놓고 답정너 아니었습니까? 미리 답을 갖다가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yes or no, OX 퀴즈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영수회담을 할 때도 진짜 막 과간이었죠. 이재명이가 무슨 뭐 A4를 갖다가 수십 장을 갖고 와가지고 15분 가까이를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그냥 떠들어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싱하이밍 앞에서 같은 경우는 찍소리도 못하고 진짜 찍소리도 아니지 찢소리도 못하고 그냥 무슨 뭐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쉐쉐거리고 있던 인간이 싱하이밍 앞에서는 지가 마치 무슨 뭐 부하 직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있다가 대통령을 옆에다가 앉혀놓고선 지가 마치 대통령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었던 거 그게 영수회담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진짜 많이 참으셨죠. 얼마나 예를 갖춰가지고 이재명한테 그런 식으로 해줬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그거는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사실 그 영수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도 민주당 쪽에서 진짜 패륜짓거리를 많이 했죠. 비공개 회담을 할 때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85%를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15%를 얘기했다. 5%를 왜 또 갖다 붙이는 거야?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90% 얘기하고 이재명이 10% 얘기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80% 얘기하고 이재명이 20% 얘기했다고 하든지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85, 15라고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 이게 예의에 맞습니까? 에? 공개되는 자리에서 쥐들이 그냥 A4를 갖다 수십 장을 갖고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다가 앉혀놓고 지 혼자 떠들고 있었던 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예의에 맞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을 둘러싸고 우리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패륜짓거리 해가지고 개딸들한테 흥분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원천적인 원인이 알고 보니까 심평한테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몇 번이나 이거에 대해 가지고 속임수가 아닐까라고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대통령을 끌어내가지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격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평 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몇 번이나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제가 하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하던가 그런 식으로 속임수를 쓰던가 저를 무슨 뭐 얼간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그런 함정을 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자기는 믿고 있대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도대체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감동을 받고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뭐 방송에 나가까지 대변인 역할을 할 거면은 뭐하러 여기 있냐고요. 김남국이 그냥 제껴버리고 김남국이 그냥 치워버리고 지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 남국이 지금 막 정신증 이상 증상 같은 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조국도 좋습니다. 이재명도 좋습니다. 어디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지금 있던데 딱 그게 지금 심평의 모습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무슨 뭐 개딸 지금 무슨 뭐 교주입니까? 어? 아니 무슨 뭐 예배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배에 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평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진짜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워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마치 무슨 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들고 댕겼던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한번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심평은 대통령의 뭐가 아니다. 멘토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심평 본인이 지금 실토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멘토가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멘토가 아닙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영수회담에서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멘토가 아니냐고요.
이렇게나 이재명에 대해서 가마 감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총선이 끝난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셀카놀이나 하고 앉아있다. 조국의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다. 정치적인 역량으로 마치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도 같아. 홍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홍준표랑 심평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확하게 누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멘토가 아니다라고 잘라냈다라고 굳게 진짜 보수파가 믿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의 영수회담도 심평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한테는 가마 감동을 느끼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 사실상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홍준표가 됐거나 심평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인간부터 대통령님 잘라내십시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서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